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등학생 여러분, NCS 일식조리 학습모듈 1부터 15까지 같이 공부하게 될 최정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NCS 조리, 일식조리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첫 번째 학습모듈 1, 일식위생관리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은 총 1, 2, 3로 나눠져 있고요. 개인위생, 식품위생, 주방위생 세 가지 단원을 가지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인위생 관리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개인위생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가 위생관리란 무엇인지 알아봐야겠죠. 자, 첫 번째 위생관리란 음료수 처리, 쓰레기, 분뇨, 하수와 폐기물 처리, 공중위생, 접객업소와 공중이용시설, 그리고 위생용품의 관리, 조리, 식품 및 식품 첨가물과 이에 관련된 기구, 용기, 포장의 제조와 가공에 관한 모든 위생 관련 업무를 뜻한다고 합니다. 자, 이 위생 관리를 우리가 왜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첫 번째로 식중독 위생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식품위생법 및 행정처분이 강화됐기 때문에 위생 관리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상품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 네 번째로 점포의 입장에서는 이미지가 청결한 이미지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고객님들께서는 안전한 먹거리와 청결한 이미지를 갖췄기 때문에 만족도가 더 높아지시겠죠. 자, 여섯 번째로는 대외적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많이 상승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위생관리의 정의랑 필요성을 알아보았고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위생관리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을 수행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인위생관리 기준을 숙지하고 업무에 임해야 됩니다. 상처 및 질병을 관리하여야 되고요. 개인위생 수칙을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상처와 질병이 있는 사람이 주방에서 요리를 하면 절대 안 되고 바로 배제돼야 됩니다. 자, 개인위생 수칙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조리복, 조리모, 조리화, 앞치마 등등을 전부 착용하시고 액세서리나 화장 등은 하지 않고 주방에서 임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개인위생 관리 방법을 숙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위에 개인위생 수칙을 숙지하는 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자, 세 번째로 복장위생 관리를 하는데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두발 및 용모는 조리모, 모발 노출이 되면 안 되고 수염이 있으면 안 되게 매일매일 면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위생복은 항상 청결하게 착용하시고 조리복, 앞치마, 마스크 등 모두 착용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액세서리 및 화장은 액세서리는 시계를 포함해서 목걸이, 반지, 귀걸이 전부 다 착용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심한 화장 및 향수도 금지됩니다. 주방에서 화장이 음식에 들어갈 수도 있고 향수 냄새 때문에 음식 냄새가 정확히 판별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로 위생화인데요. 안전화는 미끄러움도 방지를 하지만 칼이 떨어졌을 때 발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장갑 같은 경우에는 라텍스 장갑이라고 해서 과거와 다르게 요즘엔 요리사들도 손에 위생을 관리하기 위해서 깨끗한 장갑을 착용하고 주방의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용도에 따라 분류해서 장갑을 바꿔 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조리사는 항상 손 씻기를 올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무슨 작업이 끝났을 때 또는 화장실을 다녀왔을 때 항상 손 씻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인위생을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작업장 및 개인 건강 상태 관리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식품 취급 시 위생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식품은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취급하여야 되고 식품 종사자의 손에 의해서 오염, 병원균, 유독물질을 혼입시키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작업장의 위생관리는 바닥 같은 경우에는 배수의 흐름이 원활해서 물이 잘 빠져나가게 해주셔야 되고 파손 및 구멍이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 내벽은 파손, 구멍, 물이 새지 않고 밀폐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문, 창문 같은 경우는 파손이랑 금이 가 있지 않고 항상 코팅 처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조명은 보호 커버를 설치해서 형광등이 떨어져서 주방에서 다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조도는 기준치를 넘지 않아야 되고요. 환기 같은 경우에는 항상 환기 상태가 양호한지 관리하시고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식품 종사자의 위생관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식품 종사자는 전염, 화농성 질환을 가지고 있을 시 식품 취급에서 바로 배제되고 주방에 입장하셔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위생복, 마스크, 조리모 등은 반드시 착용하시고 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손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식품 종사자의 건강관리인데 우리 조리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건강진단의 의무는 영업자,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을 통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요리사가 1년마다 다른 질병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손님에게 직접적으로 요리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직종이라서 항상 자신의 건강을 관리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런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는 어떤 것들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제1군 전염병 중 소화기계 전염병입니다. 장티푸스 중 6종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제3군 전염병 중 결핵이 해당됩니다. 감염성 결핵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배제돼야 되고요. 비감염성 같은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세 번째, 피부병이나 화농성 질환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손과 피부에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리 업무에서 배제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비형 간염이 있고요. 다섯 번째는 후천석 면역 결핍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작업장 및 개인 건강 상태를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걸 수행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작업장 관리 수칙을 이행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소독 발판 시설을 구비해서 항상 입장할 때 자신의 위생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작업장 출입구와 통로에 위생시설을 구비합니다. 급식실 같은 경우에는 벌레 차단하기 위해서 에어샤워 같은 걸 설치할 수 있겠죠. 자, 작업 시 작업장 위생관리 수칙을 준수합니다. 작업장은 항상 15도 이하의 온도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작업 종료 후에는 작업장 위생관리 수칙을 준수해서 청소 및 주방위생 청결을 항상 유지합니다. 건강진단은 1년마다 한 번씩 받아주시고요. 건강진단 결과를 관리해서 이제 다른 질병이 있으신 조리사분들은 치료를 받고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작업장에서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개인위생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 식품위생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생적인 식품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 저희가 확인해야 될 게 식품 표시에 대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첫 번째, 식품 유통기한 표시를 해야 되는데요. 22년 1월 1일까지를 표시할 수도 있고 2022년 1월 1일까지 점을 사용할 수도 있고 2022년 1월 1일까지 해서 앞에 20도 붙여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많이 보셨죠? 자, 그리고 식품 제조일 표시는 제조일로부터 몇일, 몇월, 몇 년까지 반드시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도시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루 이틀이기 때문에 몇일 다음에 몇 시까지 먹을 수 있는가 정도를 반드시 표기해 주셔야 되고 이게 표시되지 않은 제품은 사셔도 안 되고 판매를 하셔도 안 됩니다. 또한 특별한 조건의 경우가 있는데요. 자동화 설비가 구비되어 있을 시 반드시 식품 표시를 하셔야 되고 사용 및 보관에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 경우 이를테면 냉장식품, 냉동식품의 경우 반드시 표시를 해주셔야 되고 유통기한이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제품을 함께 포장하는 경우에는 가장 짧은 유통기한을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예를 들어보자면 저희가 밀키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중에서 가장 짧은 거를 확인하고 그 유통기한을 기준으로 판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위생적인 식품 보관 및 선택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야채류는 반드시 선입선출, 먼저 들어온 것을 먼저 사용하셔야 되고 사용한 후에는 랩 또는 신문지를 이용하여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냉동식품은 한번 녹인 것은 다시 얼리지 않고 당일 소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냉장식품류는 일정 온도를 유지시켜주고 개봉 제품은 당일 소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과일류는 과일 6길이 각각 따로 보관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건어물류는 냉동 보관해 주시고 양념류는 플라스틱 용기에 보관해 주시고 뚜껑은 덮어서 사용해 주십시오. 자, 소스류는 사용할 양만큼만 플라스틱 용기에 적당량 담아주시고 나머지는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자, 캔류는 개봉 시 바로 사용하시고 만약에 남았다면 락앤락통에 옮겨서 밀봉하셔서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위생적인 식품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수행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 식품의 유통기한을 산출하고 표기해야 된다. 배웠죠? 자, 두 번째, 권장 유통기한을 자율적으로 관리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유통기한은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이지 먹지 못하는 기한은 아닙니다. 자, 유통기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판매를 해서는 안 되지만 고객께 하지만 저희가 자율적으로 식품이나 오렌지 또는 대파 이런 재료들은
그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그 이상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자율적으로 관리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식자재 입고 시 검수 및 검사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자, 검수 방법으로는요, 식자재의 품질, 선도, 위생 상태, 수량 확인 및 빠르고 정확하게 검수하셔야 됩니다. 자, 검수 후 바로 보관 창고로 이동해서 보관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준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제 물건이 도착하면 운반 차량 내부 온도를 체크해 주시고요. 포장 상태 체크해 주시고 냉동, 냉장, 채소, 공산품 순으로 체크하십니다. 그리고 유통기한, 제조일자 체크하시고 제조처, 원산지 표시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올바르지 않으면 바로 반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식자재 입고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차량 관리를 하셔야 되고 검수하셔야 되고 주의사항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입고 검수 시 필요 장비를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검수를 할 때도 필요한 장비들이 있는데 검수대, 그리고 조명, 저울, 온도계, 선반, 운반 카트를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식재료 세척이 나와 있는데요. 이 세척에 들어가는 세척제 같은 경우에는 1종, 2종, 3종 세척제가 있는데 1종 세척제는 야채 또는 과실용 세척제로 사용되고 있고요. 2종은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식기류용 세척제입니다. 자, 3종은 식품의 가공기구용 또는 조리기구용 세척제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세척제의 종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알칼리성 세제부터 왁스가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알칼리성 세제는 산성 오염물을 중화시키는 세제고요. 중성 세제는 가정용 식기세제나 욕조 전용 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산성 세제는 알칼리성 오염물을 분해시키고 없애는 세제고요. 자, 표백제는 염소계 세제로 살균제가 들어간 것이 많습니다. 자, 살균제 같은 경우에는 도마 등 조리 용구의 살균에 사용되는 알코올 세제입니다. 왁스는 저희가 어렸을 때 많이 썼었는데 나무 바닥이나 바닥 표면에 엷고 투명한 수자막을 만드는 것입니다. 광택이 나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독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척을 끝낸 세척 표면에서 미생물의 수를 안전한 수준으로 줄이는 과정을 소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식재료 세척의 수행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세척제 사용 시 준수사항을 확인해서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식품의 살균제 사용법을 확인하시고 이제 식품에 사용될 살균제의 종류를 파악하셔서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척제 및 살균제 희석 방법을 파악하셔야 되고요. 소독제 사용 방법 및 유효사항을 파악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살균 소독제의 체크 항목을 파악해서 업장마다 사용하는 세제들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식품의 위생적 취급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식품의 조리기구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비, 용기, 도구는 청소가 쉬워야 하고 재질은 비독성이고 세제에 잘 견디며 녹슬지 않아야 됩니다. 자, 구매 전에 우리가 구매하고자 하는 물건이 구매 사양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구매하셔야 되고요. 작업 전 그리고 종료 후에 지정한 인원은 매일 장비, 용기, 바닥 등을 청소해서 청결하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식품 조리기구의 위생관리가 나와 있는데요. 야채부터 도마, 칼, 바닥 씻기, 그리고 선반, 닥트, 식품, 음식 보관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조리기구 위생 점검 및 주기가 나와 있는데요. 조리점검은 매 분기마다 1회씩 조리기구, 식기, 찬기 및 도구의 표면에 세균 검사를 실시하고 보고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즉각 조치를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위생관리 담당자는 장비 및 용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항상 기록해 두셔야 나중에 이 장기가 언제 고장이 났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식품위생적 취급하는 수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식재료 입출구 및 보관 관리를 하셔야 돼요. 입출구가 되는 물품에 대한 기록이 항상 유지되어 있어야 나중에 식중독이라든지 식품의 물품에 이상이 생겼을 때 바로 확인이 파악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식재료의 취급에 대해 파악하셔야 되는데요. 유통기한이나 보존 상태가 나쁜 것은 당연히 구입하시면 안 됩니다. 보존한 식품은 반드시 선입선출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식재료를 사용해서 조리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 식품 조리 시 위생관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냉동, 냉장고는 깨끗하게 관리하셔야 되고 주방 쓰레기는 보이지 않게 깨끗하게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주방 내 교차 오염 방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방위생 관리의 중요성은 첫 번째로 고객의 정신적, 신체적인 안전을 위해서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주방 관리의 범위는 주방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을 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방에 종사하는 조리사 개개인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따로 위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매사투철한 위생관념과 동시에 위생수칙을 준수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개인위생, 주방위생, 환경위생, 식품위생이 모두 위생관리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야 조리사로서 역할이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주방위생의 범위는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모든 과정에서 위생적으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주방 내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행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외식업체 주방 내 위생의 특징에 대해서 파악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주방 내 주요 교차 오염의 원인을 파악하시고 조치 관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주방 내 주요 교차 오염의 원인에 따른 개선 방안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염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바꿔야 될지 수칙이 정해져 있어야 빠르게 대처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 시설물의 용도에 따라 위생관리를 시행하는데요. 냉동 냉장 시설은 특히 자주 세척 및 살균을 해주시고 냉해를 없애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상온 창고 같은 경우에는 바닥과 떨어져 있어야 되고요. 바닥의 먼지는 반드시 제거해 주시고 대걸레로 바닥 청소 후에 자연 건조시켜 주시고 바닥은 항상 건조 상태를 유지하여야 됩니다. 습기가 차면은 곰팡이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항상 선입선출의 원칙을 지켜서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화장실, 청소 도구, 기물, 배수로, 배기 후드 등은 항상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위생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를 시행하는데요. 여기 식중독이 발생했을 시 그리고 판매된 음식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즉각 조치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상금자에게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국, 식중독 예방관리팀에 신속히 보고 등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이 순서대로 읽어보시고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방시설 도구 위생관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방충, 방서 및 소독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방충, 방서는 물리적 방역, 그리고 화학적 방역, 생물학적 방역이 있습니다. 물리적 방역은 해충 서식지를 제거하고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화학적 방역은 약제 살포를 해서 해충을 구제합니다. 단시간이고 경제적이라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세 번째, 생물학적 방역은 천적 생물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사실 주방에서는 관리하기가 매우 힘든 방법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주방위생 관련 시설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주방의 공간적인 활동의 범위에서부터 식품을 다루는 기구와 설비 그리고 장비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청결 관리를 위한 총체적인 관리를 말합니다. 자, 건축기준법 그리고 소방법, 노동기준법, 위생법, 폐기물 처리법에 의해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주방시설 도구 위생관리하기의 수행 내용은 주방시설 도구 관리 기준을 준수해서 그대로 이행해야 되고요. 장비, 용기 및 도구 등은 세척 매뉴얼에 따라서 매일매일 청소를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주방시설 도구를 위생관리하셔야 되는데요. 기계, 설비, 도마, 식칼, 행주, 식품 절단기 등등 청소 기준에 맞게 항상 청결하게 세척하고 유지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주방시설 방역을 위한 약품을 선정하는데 가장 간단한 거는 우리 WHO가 공인한 약품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썹 관리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우리 주방위생 관리를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해썹 관리가 들어가는데 HACCP의 필요성은 하자드 어널리너스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라고 하는데 위해를 분석하고 중점 관리 기준을 정해서 미리 사전에 식중독을 예방한다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관리 기준입니다. 자, 해썹 지침은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화된 식품안전관리 지침이라서 해썹 업체라고 한다면 청결하게 관리되고 유지되고 있는 업체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식중독 위험 예방의 차원에서 필요하고요. 새로운 위해 미생물이 출현했을 때 바로 대처하기 위해서 또 필요하며
식품의 안전대책이 점점 강화되고 요구됨에 따라서 해썹은 항상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해서 꼭 필요한 관리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그러면 해썹을 제도를 도입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식품의 안정성에 높은 신뢰성이 부여가 되고요. 식중독 사전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으며 계속 수정, 보완이 가능해서 안전하고 더 좋은 품질의 식품 개발에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해썹은 5개의 절차와 7개의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 5개의 절차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첫 번째, 해썹을 주도적으로 담당할 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제품 설명서를 작성하는데 여기서 말한 제품 설명서는 주방에 관한 제품명, 유형, 연월일, 작성자, 성분, 제조, 비율, 단위 등등 필요한 사항이 전부 다 포함된 주방 내의 제품을 다 설명하는 제품 설명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해당 식품의 의도된 사용 방법 및 소비자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조리법이 어떤 건지, 대상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네 번째, 공정 단계를 파악하고 공정 흐름도를 작성합니다. 자, 업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원료의 입고에서부터 완제품의 출하까지 모든 공정 단계를 파악해서 대책을 세워놓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작성된 공정 흐름도와 평면도가 현장에서 일치한지 검증한다. 무슨 소리냐면 공정관리를 통해서 공정 단계를 흐름들을 만들었는데 이게 과연 현장에서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절차가 끝난 다음에 이제 7개의 원칙에 따라서 관리 체계를 구축을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원칙은 위의 요소 분석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위의 요소 분석은 모든 위의 요소 목록을 작성해서 제어 수단을 미리 파악해 놓는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 해당 제품의 원료나 공정에 존재하는 잠재적 위의 요소를 관리하기 위한 중점 관리 요소를 결정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위의 요소를 결정해서 시급하게 대책을 미리 세워놓는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중점 관리 요소에서 취해져야 할 예방 조치에 대한 한계 기준을 설정합니다. 자,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설정하고요. 이를테면 식품 첨가물 같은 경우에 한계치를 모두 다 정해놓고 이 이상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의 기준치를 모두 정해놓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네 번째로 중점 관리 요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수립한다. 계속적으로 즉각 관리를 위한 지속 관리를 위한 체계를 수립해 놓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식품으로 인한 위해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모니터링 시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처리할 수 있도록 미리 예방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확인해서 대처를 한다는 소리입니다. 자, 여섯 번째로는 해썹 시스템이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 절차를 설정하셔서 해썹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검증 절차를 미리 만들어 두는 거예요. 만약에 해썹을 했는데 이 해썹 절차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걸 바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고칠 수 있도록 그 대책 검증 절차를 설정하는 겁니다. 자, 일곱 번째는 해썹 체계를 문서화하는 기록 유지 방법을 설정합니다. 이 방법이 중요한 게 이 문서화는 여러분들 항상 뭔가 기록해둬야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빠르게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썹은 모든 과정을 문서화 시켜놓기 때문에 식중독 발생 시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지 빠르게 원인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도고 바로 파악해서 개선하고 대처할 수 있어서 위생적인 식품 관리의 중요한 관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식조리 제1단원 일식 위생관리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럼 저는 2단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